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6월 15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반등에 성공한 것은 다들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S&P 500이 1.3%, 나스닥이 1%, 정확하게 이제 금요일의 상승분의 퍼센테이지랑 똑같죠. 이제 이만큼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이 코로나 2차 팬데믹인데 사실 코로나 2차 팬데믹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경제를 다시 닫는 것인가, 이게 지금 무서운 거겠죠. 사람이 아파서 죽는다고 해서 증시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아파서 죽을까봐 집 밖에 안 나가면 증시는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급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차 셧다운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조금은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일단은 지금 이미 미국의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급증하고 있죠. 재차 지금 처음에 코로나 했을 때보다 오히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어떤 곳은 역대 최대폭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미 급증을 했는데 셧다운에 대한 검토가 없다라는 것은 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처음에는 문을 닫고 지금은 이렇게 문 닫는 거에 대해서 딱히 신경 쓰지 않나? 여기에 대해 차이를 본다면요, 이 코로나에 대한 경험치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우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전염병이 얼마나 잘 퍼지고, 또한 걸렸을 때 얼마나 죽느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뭐 에볼라나 메르스 뭐 이런 것처럼 절반 이상이 막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퍼지는 즉시 바로 문을 닫았겠죠. 근데 이게 치사율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는 없었을 때 일단 그럼 살고 보자 하면서 문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살고 보자 라는 심리가 더 강해요. 내가 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뭐 치사율이 이렇게 높진 않으니 일단은 내가 지금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더 강한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퍼진다라고 해서 직장이 다시 무급휴직이나 아니면 직장이 잠깐 문을 닫는다라거나 이런 것을 혹시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 회사의 그 대표가 회사 전체 소집을 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때까지 회사가 잠시 돈을 못 준다, 그러니까 집을 쉬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출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다수는 출근한다라고 속할 겁니다. 진짜로 내가 지금 쌓아둔 돈이 많아서 당분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한두 달 벌어가지고 또 두세 달 이렇게 먹는 것을 연장하는 사람들한테 이 한 달, 두 달 쉬면서 그 매달 나가는 그 고정비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느 정도 조심한다면 안 걸리는 거 아니냐. 내가 마스크 잘 쓰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잘 씻고 하면은 안 걸리는 거, 안 걸리고, 설사 걸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1, 2%만 사망을 하던데, 그렇게 뭐 솔직히 내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들은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도 빨리 문 닫아라, 나는 뭐 이거 할 때까지 출근 안 하는다. 아니 사실 이제 그런 거 있죠. 등교에 대한 거부는 있죠. 왜냐면은 등교는 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그 후순위 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진정되면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보다는 생존이 중요하다. 뭐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공부 못해도 돼, 건강에만 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등교에 대한 거부는 계속 나타날지라도 이 출근에 대한 거부는 그 자신의 자식들한테는 학교를 안 가길 바라겠지만은 나는 출근하길 바랄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심리 때문에 셧다운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셧다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문제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제 이런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국가들은 이 출근에 대한 문제를 이 생존에 대한 문제랑 조금은 동떨어지게
이 병에 관해서는 좀 동떨어지게 생각하지만은 이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그냥 야 문 닫아라고 하면 그냥 다 문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가 재차 늘고 있는 곳이 베이징이죠. 베이징이고 그 시장이 그, 그 베이징이 시진핑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문을 닫는다, 세계의 공장이 문을 닫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이 중국의 수도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갑자기 다시 셧다운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물론 셧다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크겠죠. 셧다운이 다시 커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증시가 뭐 10% 이상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저번에는 뭐 10%까지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7%, 8%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0%, 크면 15% 정도 급락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도 섣불리 뭐 문을 닫진 않죠. 왜냐면은 지금 시진핑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공산주의가 뭐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냐 싶겠지만은 중요하죠. 지지율이 낮으면은 폭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문을 쉽게 닫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문을 지금 닫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소폭 유지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뭐 취약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뭐 여기에 환율도 보합권이고 금요일날 MSCI ETF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금요일 상승분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그닥 뭐 특이 사항은 없고 한 10시 30분에 중국 증시 개장할 때 이때 좀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마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